네, 안녕하세요. 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갈등의 생애와 해결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등이 생애하니까 조금 낯설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생로병사와 같이 갈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갈등이 이제 잠재화돼 있다가 갈등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애라고 표현을 한 거고, 또 갈등을 어떤 차원에서 해결하느냐, 갈등을 그냥 중지시키는 정도냐, 아니면 갈등에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까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결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할게요. 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생로병사가 보이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커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늙고 또 나중에는 죽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이렇게 생겨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화됐다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모든 갈등은 갈등의 원인, 진행 과정, 지속기간, 강도, 세기를 말하는 거죠. 갈등의 세기, 사회적 영향력, 해소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지만 각각의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처럼 갈등도 모든 갈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똑같은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은평구에서 발생한 소각장과 관악구에서 발생한 소각장의 갈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생로병사를 겪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죠. 포인트 두 번째는 모든 갈등에는 개별적인 특징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생로병사가 그러하듯 대부분의 갈등 생애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 개개별 갈등의 특징이 아니라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포인트 세 번째는 갈등의 생애 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갈등의 전개 양상과 갈등의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눕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 갈등이 출현하고 심화되는 상태, 그 다음에 교착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완화되고 해소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X축은 이제 시간이고요, Y축은 갈등의 강도입니다. 갈등의 강도는 이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이나 분노, 또 상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잠재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갈등의 강도가 출현기, 심화기를 통하면서 이제 갈등의 강도가 강화되다가 교착 상태에 이르러서는 이제 굉장히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완화기, 해소기, 평화 유지기를 거치게 됩니다. 포인트 네 번째는 갈등의 지속 기간은 사안에 따라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인종 갈등이나 종교 갈등과 같이 수백 년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갈등의 강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는 대화, 시위, 대화 재개, 합의 등을 둘 수 있는데, 겉으로 표출된 행동만으로 갈등의 강도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얼마만큼 심화됐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이제 더 강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시위나 점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때는 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서로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합의에 이르고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여섯 번째는 갈등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서 갈등의 강도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갈등의 주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할 때
며느리가 겪는 갈등의 강도와 시어머니가 겪는 갈등의 강도는 그 인식 차원에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갈등의 강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7번째는 모든 갈등이 모든 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이 출현한 다음에 바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착 상태까지 다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착 상태가 그냥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파, 순위파 같이 그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갈등 사이클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8번째는 갈등이 생기는 사람과는 다르게 한 번의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로병사를 한 번 경험하지만 갈등은 이 커브가 여러 번 지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사이클을 거친 다음에 완전히 영구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어떤 계기를 두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 점에서 이제 사람하고 갈등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의 생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9번째는 갈등 해결의 일반적인 의미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해결되고 갈등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었던 사안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갈등 해결의 중요한 목적은 갈등에 참여했던 주체들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직급 간에 임금 가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 사안이 임금을 적절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죠. 그렇지만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서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히게 되면 관계는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사안 자체도 해결해야 됨과 동시에 그 주체들 간의 앙금, 분노, 비난 이런 것도 해결이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를 갈등 해결에 넣는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등의 단계별 특징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을 잠복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잠복하게 됩니다. 갈등 잠복기는 아직 표출되지 않은 휴화상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등이 아직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갈등이 잠복되는 중요 원인으로는 인간적인 소외나 차이나 차별,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 불만, 역사적인 경험 등이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 차별이 나중에는 폭력화 되잖아요. 오랜 동안 갈등이 잠복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돼 왔던 거죠. 차이나 차별이 사회적으로 오랜 동안 유지됨으로써 갈등이 잠복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잠재적인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만이나 소외가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인정하고 민주적인 논의 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잠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갈등의 잠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재되었던 갈등이 이제 일정한 계기를 통해서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잠재되었던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갈등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갈등이 출현됐을 때는 우리가 갈등이라는 표현도 쓰고 분쟁이라는 표현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이라고 할 때는 잠재되었던 갈등이 겉으로 표출됐을 때를 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갈등의 출현에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누적된 불만이 계기도 합니다. 갈등이 표출된 다음에 될 수도 있죠. 바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되는 갈등의 그 강도가 강화되는 갈등의 심화기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강도가 강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을
갈등이 심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갈등의 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갈등 심화기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증가하고 상대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이 훨씬 더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기의 특징 두 번째를 보면 갈등이 심화되면서 목적 자체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래 자신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까맣게 있게 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그거 나 안 받아도 좋아, 그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공격 자체가 또는 자기 감정 해소 자체가 목적이 됨으로써 원래 갈등이 발생했었던 금전적인 문제, 배분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제 까맣게 잊게 되고 자기 감정에 몰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